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본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녀보니 다른 아이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말에 아빠랑 동물원에 다녀왔어. 나도 아빠랑 놀았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번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야? 엄마는 아니, 애들이 다 아빠랑 놀았다고. 나도 아빠랑 놀래라고 말했어요. 아, 그래? 우리 미진이 아빠가 있어? 근데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조금 더 자라면서 나에게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며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나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았을 때 더 의아했어요. 엄마, 엄마는 왜 남편이랑 안 사세요? 어, 그게 엄마가 남편이랑 안 사니까 나도 아빠하고 못 사죠. 얼른 아빠한테 가라고 해. 그때부터 모두의 삶이 다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있어도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알게 되면서 우리 엄마와 아빠도 이혼한 건가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했어? 아니, 아빠가 외국에서 일해. 아, 그런 거구나. 엄마는 항상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란 존재를 찾아 엄마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아빠에게 용돈을 받거나 생일을 축하하거나 함께 외식을 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반찬들은 남의 집이나 식당에서 남은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을 많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며 나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는 항상 일을 하면서도 늘 힘든 소리를 내며 잠을 자곤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빠라는 존재를 찾느라 애를 썼는데 결국 아빠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엄마만이 제 곁을 지켜주고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혹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93년에 있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실한행 주선을 받았고 살간만 남은 듯이 앙상하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해서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고 퇴원을 권유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랑 동화 속 예쁜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살면 된다고. 어머니도 마음이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딸이 말했죠.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왜 혼자야? 너한테 아빠가 있잖아. 어머니가 갑자기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빠가 허구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아빠는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엄마가 거짓말한 적 없다며 다만 사정 때문에 함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안방에 눕힐 때 어머니가 서랍장을 열라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래 두 번째 칸 오른쪽 구석에 보면 함이 하나 있을 거야.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엄마의 말대로 함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함을 열자마자 가장 밑에 아빠가 어머니에게 준 것 같은 반품을 꺼냈습니다. 반지야. 엄마는 애틋한 표정으로 반지를 보더니 그걸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가 준 거라고 해요.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줬던 반지인데 왜 결혼 안 했어요? 엄마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대답이 없었고 그저 그 반지를 잘 갖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의 소원은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나의 소원은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전 엄마도 불쌍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 낳고 키우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비로소 늘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씩씩하게 잘 살다가 엄마가 있는 대로 갈게. 그때까지는 엄마도 자유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알겠지? 다시 만나면 다시 내 엄마 해주는 거다. 그러나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왜 몰랐겠죠? 엄마를 보내고 한 달쯤 지냈을 때 저는 엄마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뒤 혼자 살만한 원을 마련했어요. 그건 엄마의 원이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의 원을 밤마다 확인하고는 그대로 살면서 나의 삶을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가면 당신에게 보험금 5천만 원과 내 이름의 집이 너에게 갈 거야. 너는 대학에 가고 싶다면 집을 팔아서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고 보험금으로 대학 경비를 충당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가 밝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여유자금으로 적금을 쌓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했어요. 고졸의 가능성이 많았지만 숙식 제공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 덕분에 저의 열정과 엄마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죠. 결국 공장 일자리를 얻고 보유하고 있던 원룸을 팔아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운 느낌이었지만 선배 언니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덜 외롭게 느꼈죠.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와 썸을 탔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우리 언니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갈 거야? 클럽이라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 클럽이 뭐든 알고 가는 거야? 음악 듣고 춤추고 즐기는 곳이지. 그래서 그 남자 앞을 지나쳤는데 재밌더라고. 그가 내게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멘돌만 하고 고백을 안 해서 약을 먹었지. 실제로 주말에는 언니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어. 가장 큰 언니가 작은 차를 가져왔는데 드라이브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했어. 주말 저녁에 나갔다가 기숙사 앞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 언니들이 나를 밀어주면서 나가서 그에게 다가가게 됐어. 그 안에서 그에게 말했어. 나 좋아하는데 상관이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상관이 있어. 그래, 진짜 몰랐어. 그 후 우리 사귀기로 했어. 이제부터 나에게 허락받고 행동할 거야. 돌아다녀 내가 왜 이제 내가 내 애인이잖아요. 귀엽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사귀다가 그에게서 청혼을 받았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살다가 비로소 내 가정을 꾸리게 돼서 좋았거든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었죠.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갈라를 잡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말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 인사시키기 싫어하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물론 저도 사실상 구하니까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고 저도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외에는 걸리는 게 없다 싶었죠. 그것도 좀 걸리긴 하는데 더 걸리는 건 우리 집안 좀 잘 살았거든. 솔직히 집안이 잘 사는데 그가 왜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의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가보면 알 걸라면서 결국 인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저는 시댁이 있다는 낡은 빌라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좀 잘 산다는 집치고는 너무 허름한 곳에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예.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의 낡은 벽지 낡은 장판 위에 도톰한 궁중 방석 같은 걸 하나 깔고 앉아 있었어요. 위에 마치 중전 말아도 되는 것처럼 앉아서는 저도로 앉으라는 말도 없이부터 하셨습니다. 예. 우리 집의 배도 왕년의 부자였어. 지금은 이 꼴로 살지만 우리 집이 빌라 단지 다 컸다. 이거야 말이 되니 천혜하라며 어디서 쿨러 먹다 온 줄도 모르는 애를 내 아들처로 틀이라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남자 친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제가 고아인 건 맞는데 3살 때까지 엄마가 살아 계셨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아니라 엄마랑 둘이 잘 살았어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장으로 취직한 거고요. 순간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말이 맞아. 아무튼 고아 맞잖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숨쉬는 것조차 흠을 잡고 싶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길 가다가 길고양이라도 보면 거기를 쳐야 하는 애였어. 너, 우리 아들이 그런 심성을 가진 애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불쌍한 척 구하라고 어디 갈 데 없다고 붙잡았지만 잔 얻어 마시지 못하고 들고 간 선물만 드린 뒤 첫인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열이 뻗치고 자기 어머니한테 도대체 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불쌍해서 너한테 그랬나. 자기야, 우리 엄마는 그냥 내 편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아, 자기도 엄마가 있었으면 자기 엄마도 똑같이 생각했을걸. 그래, 엄마 없는 나는 서러워서 결혼 못하겠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확실해. 결혼을 무산시키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 언니들에게 위로받아 마시며 밤새 울었고. 그래도 이 결혼은 아니라고 느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 그러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기숙사로 찾아오고 일할 때도 치근덕거리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 엄마도 애 생기면 받아줄 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결혼해야지. 엄마가 잘못하는 만큼 나는 잘할게. 아, 결혼은 결국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혼집을 얻을 돈은 있고 신혼집에서이 우리 돈으로 신혼집 얻어봐야 할까 가지만. 그냥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나가는 건 어때?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너도 뭐 하던 돈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과 엄마가 남긴 보험금을 합치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어.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신혼집 얻을 정도는? 그냥 우리 둘이 살자고 말이야.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아들에게 듣고 내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결혼 안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한 거겠지. 안 돼.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어. 그렇지. 내가 안타깝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안타깝게 여기냐며 나를 꾸짖었어.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런 가식적인 것에서 살고 있는 내가 안타깝지 않느냐고. 돈이 있으면 합쳐서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너희만 새 집에서 살 계획이냐고. 시어머니는 제 돈과 자신의 집을 팔아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자는 말이었고 처음에 남자친구를 통해 완과히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가 찾아와 여러 번 설득하고 내가 실수했다면 용서해달라고 해서 결국 합가를 허락했고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살기로 했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던 어느 날 당직 중에 공장에 남아 있었어. 공장 입구에 어디선가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차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라고. 누구세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제가 흘리던 것은요. 거침없이요. 아니, 아저씨가 차가 빠진다고 한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 그 아저씨를 달래려 했지만 그 아저씨는 울며 말했어요. 미진아, 내 딸이지만. 그러나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조차 몰랐던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빠라도 그 아저씨를 도로 보내려 하면서 그 아저씨는 뛰어나 전골고 뒤집어지며 소리쳤어요. 내가 태어난 건 모르고 살았어. 엄마를 떠난 것도 모르고 최근에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아. 그때야 너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급히 몸을 숨겼고
뜬 눈으로 눈물이 번졌어요.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어요. 너희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이 없어 본까? 아빠가 몹시 늦어져 미안해. 그 말 후에도 계속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입을 막을 때까지 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 후에 엄마가 떠난 뒤 나타난 아빠를 믿거나 원망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눈물이 나길래 이게 왜 이직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빠 언제 오시 내 마음을 풀 때까지 울게. 그 후에 아빠 몇 차례 사인했지만 만남을 거부했어요. 그게 끝인데. 나는 몰래 아버지가 공장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관찰했다. 아버지는 매번 애틋한 표정으로 돌아본 뒤 차에 올라탔다. 몇 날 뒤가 내 생일이라 아마도 그래서인지 엄마를 떠올리게 되었고 고의로 나를 남겨둔 엄마가 반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생일에 아버지가 또 찾아온다면 차 한 대를 타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내 눈을 가리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보, 생일 축하해.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환호를 보냈고 나는 눈을 가리고 있는 끈을 풀고 남편의 손을 잡아 차에 올랐다. 남편은 이미 반차 금액을 다 사용했다고 말했다. 차를 타고 어느 정도 이동한 후에 눈을 풀면서 난 호텔 안의 고급 식당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후 처음으로 지내는 생일인데 이렇게 멋진 생일을 준비해주고 싶어서 너와 돈을 합쳐 아파트까지 샀잖아. 고마워. 하지만 이 사실은 몰랐어. 남편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나는 그가 좋아해주는 남편으로 행복했다. 그러나 갑자기 호텔 식당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올 때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랐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아무도 없는데 호텔에서 비싼 밥 먹고 기분 좋니? 오키예요. 연민 소래무늬에 소주가 있을 때도 힘내어 무나 옷도 잘 걸치고 계셨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라는 말만 했던 힘으로 소래무늬를 제압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나는 피해자로, 소래무늬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경찰이 왔다가 저희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경찰께 말했어요. 아니요. 여기 뭔가 이상하신 것 같아서 왜 검찰청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소래문이랑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태가 휘몰아치듯 무서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떨고 있던 그때 담당 검사가 나에게 말했어요. 미진 씨, 당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공장에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아버지를 향해 90도로 인사하고 소래문이는 깜짝 놀라 개곤죽을 모셔서요. 아니, 이분이 아버지라고? 어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아버지의 눈을 찾았고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 아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나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나가자 남편이 너무 놀라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리는 우리 어머니. 눈뿐이 남편은 코와 입술이 갈렸다. 자기 입마의 안부가 더 궁금한 모양이더라.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며 왜 손을 내밀었는데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집에 가 있다는데 나는 짧게 대답한 뒤 아빠와 다시 걸었고 아빠가 나에게 물었는데 내 남편이요라고 대답했다.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를 데리고 아빠의 집으로 갔다. 아빠의 집은 크던데 대문이 열렸지만 당장 들어갈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어색해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아빠 부인이 있기 때문이다. 아빠는 미혼이 아니었고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 아빠는 정부 고위권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집도 잘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의미했다. 미혼인 줄 믿기 어려웠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 나를 본 할머니는 눈부시게 빛나는 눈으로 자랐다 라고 하며 팔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들었는데
아빠와 반대로 헤어진 뒤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와 할굴지는 애틋하게 보면서 나를 대해주셨다. 식사 후에는 집사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도착했는데 제 얼굴도 치료해 주었어요. 내일 편안한 시간에 진료실에 가셔서 동물 검사부터 받으세요. 전 잘 괜찮은데 아버지가 신경 쓰신대요. 꼭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갑작스런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벼운 자가 진료를 받은 후 집사 아주머니가 안내하여 2층 손님방으로 올라갔어요. 스스로 손님방을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치료는 잘 받았나요? 그런데 정밀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라고 하셨지만 제가 폭행을 당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기록을 통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일은 아버지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몇 달 전에 동창회에 참석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어머님이 독신으로 딸을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당신이라고 했어요. 그분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아마 어릴 때 지방에서 머물러서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조금 놀랐어요. 어머님의 성격을 잘 모르시나 봐요. 내게도 비밀로 숨기던 사람인 너 때문에 아버지가 날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내 잘못이라고. 엄마가 나를 찾아올 때 알아채야 했는데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가문 차이 때문에 반대를 받아서 집안에서도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가 날 찾아오면 그러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했더니 돈을 받아들였다고 구차하며 결혼하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 사랑이 겨우 그런 애였나 싶었고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다그치며 돈 받을 만한 자식이니까 주제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건가요? 그 질문에 엄마는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왜 그 돈을 받아야 했는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내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를 키우기 위해 그 돈을 받아야 했던 거라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 이후로 나는 너희 엄마를 미웠어. 그것은 그 증후를 통해 공부만 했던 것 같아.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겠지? 엄청 하겠지? 그런데 너희 엄마를 미워도 다른 여자와 결혼하긴 싫었어. 아빠는 내 손을 가만히 쥐며 말했어.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었을 텐데. 청원 반지를 사러 갔는데 용돈도 끊겨서 겨우 가져온 돈으로 반지를 샀어. 내 엄마는 받아주고 환하게 웃었어. 그제야 엄마가 준 결혼 반지를 생각했어. 그 반지를 갖고 있어? 정말이야. 그 반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어? 시어머니도 함께 샀거나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 아이가 있니?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시댁이 전에는 부잣집이었지만 망한 모양이야.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낡은 빌라에 살았어. 남편은 처음에 합가를 하자고 했어. 나는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과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신혼집을 사자고 제안했어.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았어. 미안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한된 공간에 맞추어 조금 짧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명희는 아버지와 함께 정확한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낯설은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하여 명희에게 혼란을 줬어요. 이때 남편이 전화를 걸어 명희의 어머니가 신고했고 명희는 어머니가 남겨준 반지를 찾으러 시댁에 갔어요. 거기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아버지는 명희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듯이 환영했고 방 안의 깨끗한 정리 상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물었습니다. 방이야 할머니,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네 방이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나를 아직도 경계하며 눈초리를 돌리고 당신은 그냥 네 엄마와 네 아빠 눈을 따라 결혼하고 싶었겠지. 당시에는 결혼해서 네 엄마도 더 공부시키고 잘 사게 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 넌 입눈 따라 억지로 나란히 놓여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왔고 그리고 몸은 좀 아팠어. 할머니께서 꾸며주신 방에서 약을 먹고 잠들었어.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남편과 만날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고 어리둔 기색을 보이며 헷갈려하는 척하고 있더라. 하룻밤 사이에 진짜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알아? 어젯밤 손 꼭 잡고 나간 아저씨랑 사이가 어떤지 조사하러 갔었다. 라고 이야기했어.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부모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 실제로 혼란스러운 오해를 했다. 네 엄마한테 주먹이 떨어진 아내를 하루 만에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다야. 그러나 왜 그리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지? 너는 그냥 네 남편이 이런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걸 아빠가 알려준 거야? 아빠도 곧 오세, 그러더라. 아빠가 곧 올 거야? 너 아빠가 어딜 다녔다 가정해. 진짜 이게 하루 만에 머리가 어떻게 되었지? 너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 어머니가 떠나셨고 고아되지 않아도 주말에 기계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어. 그래서 내게 불쌍해서 결혼 제안을 했어. 알았다. 하지만 제 애가 시작한 모든 것을 다 봤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다만 무방해 시켰냐 하는데 마지막 결국 다시 기억나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셨어요. 아버지 엄마의 반지함을 집어서 손에 넣으십니다. 그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반지함을 향해 제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전 이걸로 결혼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날 못 보게끔 하느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반지를 꺼내어 그 반지를 굳게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차를 이어받은 반지를 간직한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 엄마를 사랑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오해로 인해 평생을 찾지도 않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세요. 와이프가 속이는 거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정말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사기치기에 딱 좋겠죠. 제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뭐만 하면 다 안다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오래일 거예요. 아버지는 반지를 다시 반지함에 넣은 뒤 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지만 날 보기에 내 시대의 남편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을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 후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남편은 좀 단정해지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된 게 차라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부자라곤 해도 아니었지만 꽤 잘 사시던데 그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니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노름을 좋아하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우리 집도 몰래 담보대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당신의 도장이 찾아봐도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당신이 어머니에게 대출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해요. 아버지를 잃고 돈도 잃고 한층 더 지금 불법으로 돈을 노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당신은 자네 아내의 상처에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는 건 맞아요. 아버지는 자리를 잃어서 차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제 손에 패를 쥐어주시고 눈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나가신 뒤 남편은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이것저것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그게 당신 아버지예요? 얼핏 보더라도 대단한 분 같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껏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없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어리석게 보였어요. 나와 이혼하면? 아버지야, 어머니께 말해볼게 진짜야. 사실 난 진정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린 건 아니야. 그냥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말한 거였어. 하지만 남편은 이해해줄 생각 없이 이해해주면 끝 아니냐고 했어. 그렇게만 하면 되냐고 말이야. 그때 나는 그 남자가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졌어. 큰 충격과 함께 일어섰지.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도장 찍어줘. 그러고 집 나가려는데 남편이 날 붙잡더니 어쩌나 생각해서 돌아보니 집에 공동명의가 있잖아서 이렇게 계속 우리 명의로 가면 안 되겠어. 근데 지금 당신은 돈도 있고 아빠도 만났으니 나랑 어떻게 될 것 같음? 너 혹시 부자 아버지인가요? 아빠가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맞잖아. 그런데 내가 거절했으면 결혼도 안 했겠네? 우리 어머니 혼자 두고 결혼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냥 혼자 자기 어머니 편만 들어주는 너는 독선 달의 팔자야. 무슨 고민도 없이 주차장으로 가다가 아빠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 날 보자마자 달려와 어깨에 내 키를 걸쳐주시더라니. 아직 몸 좋지 않은데도 아빠가 정말. 네, 아프리카 익스프레스라는 고전 이야기를 공개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식품은총 어머니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아프리카 익스프레스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텍스트의 주제와 장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어떤 질문이든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야. 너한테도 이야기해줘서 할 수 있어. 집안을 둘러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 왜 이제야 나타났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엄마는 이런 걸 전혀 못 봤잖아. 아빠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끈질기게 까고 사과할 거야. 당분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 할머니도 연락하지 말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맞아. 그 날이었어. 한동안 잠만 자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 그 사이에 우리는 전 남편과 공동 소유했던 아파트를 처분했어. 전 남편은 진짜 진상이었어. 그는 내가 벌어낸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그렇게 내 손에 벌금을 내게 했어. 선처해준다며 벌금을 내게 하더라. 적어도 같이 산 정도만큼이라도 더 내줘야 해. 내가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그 정당성을 주문할 때 말로 명함은 있어? 같이 살 때부터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고아로 발로 밀어준 말밖에 없었어. 결국에는 날 주먹질까지 하셨어.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다고 감사히 생각하라. 우리 아빠가 아는 분한테 예의를 차리려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다 못 끝날 줄 알아? 그와 헤어진 후 돌아오는 길에는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했어. 그런데 깨달았어. 난 전 남편에게 키임을 해버린 거야. 아버지란 내가 이야기하길 어떤 것이지. 나는 별장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딸은 지금 푹 쉬고 있어요. 오늘은 오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왜 지금 오냐고요?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버지, 내일 망고 케이크를 사다 드려요. 망고 케이크와 삼겹살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마당에서 구워서 먹으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검찰청에서 따라다녀서 이미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공장에 매일 찾아오시려 할 때부터 모든 게 편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추측하고 싶어요. 너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농담도 못 치고 자랐니? 아버지는 내가 뭐라도 다 좋아해. 망고 케이크와 삼겹살은 내가 쏠게요. 오늘은 전 남편과 집 청소를 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생이 많이 허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잘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공부도 하겠어요. 할머니께도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조만간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만약 너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서울에 집을 따로 찾아줄게요. 아직은 좀 어려우니 가족들과 함께 살 테니까요. 아, 정말 사실은 할머니도 많이 그리우시고 싶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시는 공부하라는 말 안 하셨다고 몇 번 생각할지. 나 공부할게요. 사실은 엄마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할게요.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야, 지금부터는 철야당이야, 아버지. 그래서 아빠, 소원 하나라도 이루어 주실 기회를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아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게요. 제 소원은 단순하게 당신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당신의 딸이 되겠다고요. 아마 이것이 제 이름이 등록될 내향이라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화해했고, 마침내 한 가족으로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엄마의 부재가 그리워서 가슴이 아파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를 반대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용서했어요. 엄마도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모두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요. 아빠를 만난 후에야 전 제가 누군가에게 아플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제 대학 입학 전 마지막 겨울을 기억하며 가족 여행도 떠납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이 되어 각진 아버지가 되어서 예정이니까요.